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석이조 한국사 김병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 사료특강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 초기 국가 중에서 부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국가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그리고 사만이 있죠. 자, 부여와 고구려는 분량이 많으니까 각각 한 시간씩, 나머지 옥저, 동예, 사만은 한목에 모아서 한 시간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기 국가의 위치를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맨 위에 부여가 있죠. 만주 송화강 유역의 부여, 땅이 넓고 아주 비옥합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는 압록강과 동가강 유역인데 여기는 산악지들에서 농지가 부족하죠. 당연히 먹을 것이 항상 부족하겠죠. 다음으로 갑니다. 한경도 북부 해안에는 옥저가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북부 해안에는 동해가 있는데 이 둘 다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그렇지만 저 고구려에게 복속되죠. 계속 공납을 갖다 바치다가, 곡물 바치다가 복속이 됩니다. 그리고 경상도 일대에는 진안이 있고, 그리고 저 아래 낙동강 유역에는 변안이 있는데 이 변안에는 철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가면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는 마한이 있습니다. 자, 위치 이 정도 알아두시고 몇 분 보면은 외울 수 있으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부여. 부여, 이제, 전 시간분과 마찬가지로 현토를 하면, 현토하는 동안에 이, 음물 달아놨으니까 음을 가지고 위에 있는 본문, 한문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현토가 끝나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는 제장성지북 한대 거현도 천리하고, 그 다음에 남녀 고구려와 동여 음누와 서여 선비 접하고, 그 다음 북유 약수라 이렇게 됩니다. 자, 지우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는 제장성지북 한대 거현도 천리하고 남녀 고구려와 동여 음누와 서여 선비 접하고 북유 약수라 이렇게 되죠. 자, 풀이합니다. 부여는 했습니다. 부여는 할 때 부자는 중국 사서에는 이 부자를 쓰고, 그리고 부여, 어째 남을 여자, 넉넉할 여자, 여유가 있다. 부여는 넉넉한 느낌이 들죠. 근데 우리 사서는 주로 앞에 이렇게 상부상조 할 때 이거 쓰죠. 상부상조. 상부상조할 때 있는데 이 부자를 도울 부자를 쓰죠. 우리 사서에는. 여기는 뭐 중국 사서니까 이 부자로 갑니다. 부여는 이 말이죠. 제장성 지북 한대, 장성의 북쪽에 있는데 거현도 천리하고 현도와는 천리가 떨어져 있고 남녀 고구려와 동여 음누와 서여 선비와 접해져 있더라. 다 있고 북쪽에는 약수가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하죠.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는데 현도에서 천리쯤 떨어져 있으며 남으로는 고구려와 동으로는 음누와 서로는 선비와 접해 있고 북쪽에는 약수가 있더라. 됐죠? 다음으로 갑니다. 방가 이천리하고 호흡할만하며 기민 토착하고 유궁실 창고 내옥이라 됐죠? 읽겠습니다. 지우고 방가 이천리하고 호흡할만하며 기민 토착하고 유궁실 창고 내옥이라. 자, 풀이합니다. 사방은 뭐뭇이 된다, 뭐뭇이 가능하다. 이천리, 사방은 이천리가 되고 호팔만이며 팔만호나 되면, 가호는 팔만이 되며 기민 토착하고 그 백성들은 토착생활하고, 토착생활, 이 저자는 저술하다, 어떤 책을 짓다, 저술하다, 저서. 그런가 하면 드러나다 할 때는 현저. 드러날 현, 드러날 저, 현저하다 이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입을 착자, 붙을 착자로도 쓰이더라. 입을 착, 붙을 착. 이 글자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글자는
이게 속자입니다. 속자. 바뀌어서 이렇게 많이 쓰죠. 자, 그 백성들은 초착 생활하면서 궁실과 그 다음에 창고와 그 다음에 뇌옥이 있더라. 뇌옥 할 때 뇌자는 자 이거는 진면자죠. 여기다가 소가 있으면 이거는 소우리, 짐승우리 이렇죠. 그리고 이 우리와 옥자가 합쳐져서 감옥이 되는 겁니다. 감옥이 된다. 뇌옥 감옥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뇌자가 들어가는 사자성어 하나 정도 알아두고 가죠. 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잃고 하면 망우가 되겠죠. 고치다는 뭐죠? 예, 보수하다. 기울 보자 이렇게 망우보래. 좀 생소하죠. 아주 기익숙한 게 있죠. 망양보래, 망양보래, 망양보래가 있더라. 이거 둘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뜻. 자, 갑니다. 사방이천리가 되고 호수는 가호수는 8만이며 그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은 토착 생활을 하고 궁실과 창고 및 감옥이 있더라. 궁실과 창고 및 감옥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으로 가죠. 그 다음으로 다 살릉한테하고 그냥 어동이 지역의 재평창이라 이랑 토지의 오곡이나 그 다음에 불생오가라 기인 추대하고 성강용 근우하야 불구초라 이렇게 자 됐습니까? 읽겠습니다. 다 살릉광택하야 어동이 지역의 최평창이라 토지의 오곡이나 불생오가라 기인 추대하고 성강용 근우하야 불구초라 이렇게 되죠. 자 풀이하면 다는 무엇이 많다라는 뜻이겠죠. 살릉광택, 살릉은 산과 언덕이겠죠. 살릉. 근데 이 살릉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오면은 살릉이라는 의미가 그냥 있는 산이라든가 언덕이라는 뜻에서 약간 변합니다. 그때는 왕이라든가 왕비의 무덤을 살릉이라고 합니다. 살릉. 그때는 산도 무덤, 이것도 무덤, 무덤산, 무덤릉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흔히 왕릉이라고 하죠. 왕릉. 근데 왕이라든가 왕비의 무덤은 능, 그 다음에 세자라든가 또는 후궁이라든가 이런 왕실에 있는 사람들의 무덤을 뭐라 그러죠? 원이라고 그러죠. 원. 그리고 일반인들은 묘라고 그러죠. 묘라고 한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고 살릉은 조선시대에 가면 무슨 살릉도감 의궤 해서 살릉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영조대왕 살릉도감 의궤, 그 다음에 정종대왕 살릉도감 의궤, 무슨 살릉도감 의궤 할 때 전부 이 살릉을 씁니다. 그리고 이 산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무덤이라고 그랬죠. 고정인산 하면은 인연을 맺다 어디 무덤에 인산 산 이때는 무덤이란 뜻입니다. 산이.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그 다음에, 광택하면 넓은 연못인데, 이때는 들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살릉, 산과 언덕, 그리고 넓은, 들판이 많아서, 동이 지역에, 동이의 구역에서, 동이의 지역에서 가장 평평하고 넓더라, 평창하더라. 토지는 의 오곡이나 토지는 오곡의 오곡 재배는 의 마땅의 합당할 적합하나 토지는 오곡 재배는 적합하나 불생오가라 오가는 생산되지 아니한다. 오가는 생산되지 아니한다. 기인 추대하여서 추대라는 추자는 사슴 녹자 3개를 썼습니다. 아주 복잡하죠. 아주 복잡한데 이것은 크다라는 뜻, 사슴이 일반 사슴의 3배나 되는 사슴, 그러니까 크다라는 뜻도 있고 거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옛날 필사본을 보면 이 글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써버립니다. 이렇게 써버립니다. 요거 이렇게 줄였다는 뜻, 의미 같은 글자가 됩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은 부여의 사람들은 체격이 커서 크고 그 다음에 성품은 강용 근우야 강인하면서 용맹스럽고 근엄하고 후덕하고 그렇게 해서 근우하여서 불구초라
구는 도둑질하는 거죠. 초는 노략질하는 거죠. 뭐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도둑질하거나 노략질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산릉과 넓은 들이 많아서 동이지역에서는 가장 넓고 평탄하다. 땅은 오고기 자라기에는 적당하나 오가는 생산되지 않는다. 그 나라 사람들은 체격이 크고 성질은 굳세고 용감하며 근엄하고 후덕하여 도둑질하거나 노략질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됐죠? 다음으로 갑니다. 국유군왕하고 이 말이죠. 개이 육축 감명하여 유마가 우가 저가 구가 저가 구가 하고 구가와 그 다음에 대사자 사자라 음락의 유호민하고 명하오는 개 하호는 개 위노복이라 이렇게. 자, 지웁니다. 국유군왕하고 개이 육축 관명하여 유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라 음락의 유호민하고 명하오는 개 위노복이라 이 말이죠. 자, 풀이하면 국유군왕 나라에는 군왕이 있고 개이 모두 개자는 다 이 말이죠. 모두 이 뭐뭐로서 육축 6가지 종류의 짐승으로서 관직의 이름을 붙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가가 있고 마가 붙었죠. 가짜는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가는 우두머리, 마가 우가 저가 저자는 돼지 저자인데 뭐 사용 빈도가 극히 떨어지니까 이것은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개구자죠. 구가. 그리고 대사자 사자가 유 있더라. 근데 조금 앞에가 안 맞죠. 앞에는 육축이라 그러는데 4마리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관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오고 그래서 앞에하고 문장이 뭔가 좀 안 맞죠. 음락에는 유호민하고 호민하죠. 호민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아주 경제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아주 힘을 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호민이라고 그러죠. 호민. 신라 말에 혼란기에 가면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반독립적 세력을 형성하면서 성장했다는 그런 기본 강의에서 나왔죠. 그때 호족입니다. 호족. 자, 호민, 음락의 유호민하고 명하호는 개위 노복이라. 하호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은 모두 노복이다, 종이다, 노복이다, 종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정리하면 나라에는 군왕이 있고 모두 육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하여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대사자, 사자가 있다. 음락에는 호민이 있으며 하호라 불리는 백성은 모두 노복이다. 자, 됐죠? 다음으로 갑니다. 제가 별주 사출도하고 하여 대자 주 수천가요 소자 수백가라 음식해 용조두하고 회동의 배작세작 의병승강이라 이 말이죠. 제가는 별주 사출도 지우겠습니다. 제가 별주 사출도하여 대자 수천가요 소자 수백가라 음식 개용 조두하고 회동의 배작 세작 의병승강이라. 자, 풀이하면 제가들은 모든 가들을 제가라 그러죠. 제가. 자, 제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한자의 쓰임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다른 데서 따로 공부 안 해도 이것만 해도 될 정도로. 자, 모두라는 뜻으로 쓰일 땐 제, 그리고 어디에서라고 할 때는 저로 읽습니다. 제로 읽을 때도 있지만은 저로 읽을 때도 있다. 제는 뭐 제가라든가 제군들이라든가 뭐 제후국이라든가 제후국 모두 제자. 그런데 저로 읽는 것은 사자성어 하나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어떤 특정한 결실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남을 탓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이켜서 찾아라 우저기
반구저기 이렇게 있습니다. 반구저기. 그러면은 돌이켜서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라 이것이 이때는 저라고 읽는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 제가들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린다. 사출도를 다스린다. 근데 그 제가들 중에서 큰 것은 수천가요? 수천가를 다 주관하고 이 주자는 뭐 다스리는 거겠죠? 예. 소가는 수백가라 작은 것은 수백가를 주관하더라. 음식은 개용 조두하고 음식 마시고 먹을 때는 모두 조두, 조는 돔하고 두는 제기죠. 둘 다 식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두, 문명생활을 한다는 거죠. 조두를 사용하고 회동에서는 사람들이 모일 때는 모여서 배작할 때는 술잔을 권할 때는 세작 술잔을 씻어서 권하고 업양성강이라 업양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면서 자리를 피해주는 예를 갖추면서 자리를 피해주는 성강에 오르내리는 일에 성자는 이거는 원래는 대성자죠. 대성 강자 또 나왔죠. 강 내려가다 또는 굽히다 할 때는 항 내려가다 할 때는 강 성강 하면은 지금 이렇게 쓰죠. 오를 성자 성강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회동에서는 술잔을 씻어서 권하고 술잔을 권할 때는 술잔을 씻어서 권하고 그 다음에 업양성강 오르내릴 때는 업을 하면서 양보를 하는 그런 예를 갖추었더라. 이것을 보면 이 중국 사서가 부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서술해놨죠. 그런데 고구려는 영딴판이 됩니다. 영딴판입니다. 자, 풀이 정리하면 제가들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는데 큰 것은 수천가이며 작은 것은 수천가이다. 수백가이다. 음식 모두 조두를 사용하고 회동에서 술잔을 건넬 때는 술잔을 씻고 오르내릴 때는 업양하는 예가 있더라. 다음으로 갑니다. 이 은정월에 제천하고 국중대회하야 연일 음식 가무하니 명활연고라 어시시에 단형옥하고 그 다음에 해수도라 이렇게 이 은정월에 제천하고 은정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고 국중대회 온 나라가 모두 모여서 이 말이죠. 국중은 왕성지내라 그랬죠. 왕성지내 국중 왕성지내 국중에 모두 모여서 연일 계속해서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노니 이름을 영고라 하더라. 명활 영고라. 안 읽었네요. 예, 읽고 넘어가죠. 예. 이 은정월 내가 이 은정월 제천하고 국중 대회하야 연일 음식 가무하니 명활 연고라 어시시에 단형옥하고 해수도라 됐죠? 큰일 날 뻔했네. 자, 이제 풀이를 하면 이 은정월에 은나라의 정월에 그러니까 학자들은 우리나라는 이때는 12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겨울입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고 온 나라가 다 모두 모여서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을 추니 이걸 가지고 명활 영고라고 하더라. 영고라는 제천행사. 영은 맞이할 영자죠. 맞이하다. 그 다음에 북고자죠. 예. 영고 제천 행사를 하면서 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북을 둥둥둥둥 치는 거죠. 지금 12월이죠. 은정월이고 12월이니까 그 부여의 그 광활한 대지에 눈이 쫙 깔려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 저 신에서 제사 지내는데 자기를 대접하려고 제사 지내는데 내려오려고 보니까 눈이 쫙 깔려서 찾지를 못해. 그래서 헤매고 있는 터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북을 둥둥둥둥 치니까 저기서 북소리가 나는구나 그러면서 저기구나 라고 찾아오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영고라고 한다. 어디에 어느 때에 이 시시 이때에 단형옥 형벌과 옥사를 중단하고 형벌과 옥사를 중단하고 해수도라
해는 풀어주는 거죠. 수는 가둘 숫자, 죄수 숫자, 수도 하면은 죄수들, 죄인들을 풀어주더라 말이죠. 정리합니다. 은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온 나라가 모두 모여 날마다 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을 추니 연고를 한다. 이때는 형목을 중단하고 제수를 풀어주었다 말이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용형 언급하여 살인자 사하고 몰기 가인 위 노비 하며 절도 일책 시비라 지읍니다. 용형 언급하여 살인자 사하고 몰기 가인 위 노비 하며 절도 일책 시비라 풀이하죠. 용형 형벌을 적용하는 것이 엄격하고 각박해서 살인자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죽이고 몰기가인 위 노비라 집안 사람 집 사람들을 그 식구들이 저기 있어요. 그 식구들을 정몰하여서 몰수해서 노비로 삼는다. 삼으며 절도는 일책시비라. 절도는 몰래 훔치는 거겠죠. 절도는 이 몰래 절자죠. 이 글씨가 너무 복잡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도 씁니다. 몰래 훔치는 것은 하나에 대해서 12배의 책임을 지운다. 일책시비법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훔칠 수도 있겠죠. 강제로 칼 들이대고 내놔 하는 거 있죠. 그거는 강도가 됩니다. 강도. 그런데 여기서 고구려와 부여죠. 부여와 고구려의 도둑질에 대한 벌칙이 비슷하죠. 근데 부여는 여기 분명히 일책시비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신당서에는 12배, 그 다음에 주서에는 10여 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여는 일책시비법이라고 딱 못 박아놨는데 고구려는 신당서는 12배, 그 다음에 주서는 10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나중에 해답을 고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정리하면 형벌은 엄하고 각박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그 집안 사람은 그 식구들은 정물하여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을 하면 12배를 변상케 한다. 하나에 대해서 12배의 책임을 지운다. 이렇게 됩니다. 남녀음 부인투하여 남녀음하고 부인투면 개살찌라 우중투하여 이살 시지국 남산상 하고 지불안에 여가 욕득이면 수 우마 내 여지라. 됐죠? 예, 지우고 읽겠습니다. 남녀음 부인투면 개살찌라 우중투하여 이살 시지국 남산상 하고 지불안에 여가 욕득이면 욕수마 내 여지라 우마 내 여지라. 자, 풀이합니다. 남녀 간에 음란하고 간음하거나 이런 거겠죠. 부인이 투기하면 개살찌하고 살찌라 모두 죽인다. 남녀 간에 간음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하거나 그러면 모두 죽이는데 더욱이 미워하다라는 뜻이죠. 미워할 미워한다. 정오한다. 뭐를 투기하는 것을 미워한다는 거죠. 음란한 것보다도 투기하는 걸 더 심하게 미워한다. 그래서 이미 죽인 지체는 그래서 이때는 죽이고 나서는 이렇게 과거를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죽이고 나서는 시체를 나라의 남쪽 산 위에 가져다 놓고 뭐뭐가 될 때까지 부는 썩을 부자요 란자는 문드러질 란자입니다. 그래서 썩어서 문드러질 때가 되어서 여가 욕득이면 여자 집에서 가져가고자 하면 말이죠. 그러면 수우만 내 여지라 소나 말을 가져와야 이에 내준다. 소나 말을 가져와야 내준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글자 하나 짚고 넘어가죠. 란자는 문드러질 란자, 무르익을 란자입니다. 흔히 방송에서 어떤 현안 문제, 시사 문제를 주제로 해서 토론을 할 때 막 이렇게 격렬하게 흥분돼서 막 티격태격 할 때 나중에 뭐라 그러죠? 그걸 난상토론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난상토론이란 말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지러울 난자가 있죠. 어지러울 난자의 의미가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풍기죠. 그런데 사실은 난상토론이라는 것은 이 어지러울 난자를 쓰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 상자를 씁니다. 나는 무르길 난 생각상, 생각을 무르익혔어 이 말이죠. 생각을 무르익혔어. 그것은 뭐냐면 어떤 토론 주제에 대해서 그 토론에 참가한 당사자들이 나름대로 자기 충분히 연구해서 자기 주관을 정확하게 세워서 나와서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을 난상토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정리합니다. 남녀 간에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모두 죽인다. 투기하는 것을 더욱 미워하여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나라의 남산 위에 버렸다가 썩어 문드를 질 지경에 이르러 여자 집에서 가져가려면 소와 말을 보내야 내준다. 소와 말을 대가를 내놔라 이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형사처수하니 여흉노동속이라. 형사처수하니 여흉노동속이라. 형사처수하니 여흉노동속이라. 자, 풀이하면 형이 죽으면 처수라 그랬죠. 처수. 자, 여기서 처수. 처수하면 처는 아내 처자죠. 수는 형수. 근데 조금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왜 뭐가 문제냐면 지금 교과서든가 뭐든가 전부 취수라고 나오죠. 취수. 취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가의 상대적인 용어입니다. 가는 시집 가는 거고 취는 장가드는 겁니다. 그래서 취하면 이것은 시집 가고 장가들면서 서로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가취라고 하죠. 근데 취수하면은 형수에게 장가든다? 형이 죽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취수라고 하지 않고 처수라고 씁니다. 이 처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내로 삼는다. 내 아내로 만든다. 속된 말로 내 마누라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처수는 정상적인 혼인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흉노와 같은 풍속이다. 흉노와 같은 풍속이다. 자, 정리하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데 흉노와 같은 풍속이다. 됐죠? 다음으로 갑니다. 기국의 선양생하여 하고 출명마 저곡 초유 주미한데 주대자여 산조라. 자, 밑에 거 지웁니다. 기국 선양생하고 출명마 저곡 초유 미주한데 주대자여 산조라 이렇게 되죠. 자, 풀이하면 그 나라에서는 선은 뭐뭐를 잘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뭇을 잘하다. 그 다음에 양은 기르다라는 뜻이고 생자는 축과 상대적으로 쓰여서 축은 살아있는 짐승, 생은 희생생자죠. 죽여놓은 짐승을 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축생이라고 하죠. 축생. 근데 뭐 꼭 그렇게 이것도 살아있는 것, 이건 죽어있는 것 반드시 정확하게 구분해 쓰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짐승을 잘 기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출명마, 저곡, 붉은 구슬, 초유, 담비와 원숭이, 아마 가죽을 이야기하겠죠. 담비와 원숭이, 그리고 미주, 아름다운 구슬이 산출되더라. 그리고 주대자, 구슬 중에서 이 말이죠. 구슬 중에서 대자, 큰 것은 이 말이죠. 뭐뭐만 하더라. 산조, 대추만 하더라. 산조. 이렇게 쓰면 대추조자고 이것을 옆으로 쓰면 가시극자가 됩니다. 이런 게 또 이런 글자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좋겠죠? 형극 이렇게 형극
가시라는 뜻입니다. 현극. 안중근의 어록 중에 유명한 게 하나 있죠. 일일 줄이 좀 안 맞네. 일 부독 서면 일일부덕 서면 구중생형극이라. 하루 일일부덕 서면 구중생형극이라. 구중생형극이라. 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속에 형극 가시가 생긴다. 이렇게 안중근의 어록이 있죠.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이제 풀이를 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가축을 잘 기르며 명마, 저고, 담벼, 원숭이, 아름다운 구슬이 산출되는데 구슬 중에 큰 것은 대추만하다. 산조 자체가 하나의 명사겠죠. 대추만하더라. 그 다음으로 갑니다. 유군사 역제천하고, 유군사면 역제천하고, 제천하고, 사루관제의 점기륭하여 제해자 위흉하고, 그 다음에 합자 위길이라. 유적제가 자전하고, 그 다음에 하호구 담량 음식지라. 자, 지읍니다. 유군사 역제천하고, 살우관제의 점기륭하여 제해자 위흉하고, 합자 위길이라. 유적제가 자전하고, 그 다음에 하호구 담량 음식지라. 풀이합니다. 유군사 하면은 군사는 군인의 일이니까 전쟁이 되겠죠. 전쟁이 되겠고, 역제천 또한 제천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나서 소를 잡아서 관제할 때 관은 보다라는 거고 살피다는 거고, 제는 발굽이라는 뜻입니다. 발굽. 발굽을 살펴서 점기륭, 점은 점친다는 거고, 기량가, 흉한가를 점친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우리 제자가 글자가 조금 생소하죠.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까? 생소하죠. 그런데 이 글자는 우리 생활 중에서 많이 듣던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방송, 신문에서 많이 보고 들었는데 한자를 써놓으면 잘 모르죠. 그런 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제역입니다. 구제역. 역은 전염병역이죠. 구제역이라는 것은 입과 발굽에 물집이 생기는 짐승, 동물의 입과 발굽에 물집이 생기는 아주 전염성이 강한 아주 위험한 병이죠. 그래서 이게 한번 전염병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돼지 몇백 마리씩 그냥 한 목에 묻어버리죠. 살처분하죠. 근데 이것은 특이하게도 발굽이 두 개 있는 짐승이면 생긴다는 것. 돼지라든가 소와 같이 말은 구제역이 없다는 것. 아무튼 이 구제역, 이 발굽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해자, 발굽이 이렇게 벌어진 것은 흉하고, 제합자, 발굽이 합해진 것은 길하더라. 유적이면, 적이 있으면, 그러니까 적이 침입해 오면, 제가들이 자전, 직접 나가서 싸운다. 그리고 하호들은 뭐라고 했죠? 노복이라 그랬죠? 종들은 모두 함께, 담지고, 양식을 지고서 음식지라, 지자는 동사를 나타내죠. 가서 먹인다. 이 말이죠. 누구를? 제가를. 자, 제가들은 적이 쳐들어오면 제가들이 직접 싸우고, 하호들은 음식물을 지고 가서 직접 그 전쟁하는 제가들을 먹인다. 됐죠? 정리합니다. 전쟁이 나면 또 하늘에 제사하고 소를 죽여 발굽을 살펴 기륭을 점치는데, 발굽이 갈라지면 흉하고 발굽이 붙으면 길하다. 적이 있으면 제가들이 직접 싸우고, 하호는 양식을 저다가 음식을 만들어준다. 됐죠? 다음으로 갑니다. 기사하월이면 개용빙하고, 기사하월이면 개용빙하고, 살인순장호대, 그 다음에 다자백수라, 순장 유관무각이라,
자, 읽겠습니다. 기사하월이면 개용빙하고 살인순장 호대 다자 백수라 후장의 유관무각이라. 후장의 유관무각이라. 풀이하면 기사하월 여름에 죽으면 개용빙 모두 얼음을 사용한다. 그리고 살인순장한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 순장을 한다. 순장을 하는데 다자 많을 백수십 명이다. 백수명, 100명이 훨씬 넘는다 이 말이죠. 후장, 후는 두터울 후자죠. 여기 두터울 후자 있죠. 장은 장례 치르는 거죠. 후장이라는 것은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치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사치스럽지는 않다. 왜? 유관, 관이 있고 관이 있으나 곽이 없더라. 관과 곽이, 관은 있는데 곽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관과 곽을 다 갖추면 이거는 사치스러운 그런 장례가 되는데 관만 있더라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관과 곽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눕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관입니다. 그런데 곽은 이 관을 다시 둘러쌀 수 있는 또 관과 똑같이 생긴 크기가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곽입니다. 이중이죠, 이중. 이중관이죠, 이중관. 그것을 곽이라. 그러니까 겉에 다시 싸는 관. 근데 조선시대에는 봉분이 이렇게, 왕릉의 봉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만큼 깊이에 이만큼 이렇게 관을 묻습니다. 어떤 관? 바깥에 있는 관을 묻습니다. 미리. 관을 묻고 여기에 봉분까지 다 만들죠. 만들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앞부분에는 이렇게 이만큼 팝니다. 파요. 파서 속에 있는 관을 이렇게 내려서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굴 때 그래서 이를 쫙 밀어 넣으면 쏙 들어가겠죠. 이건 여기까지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조선시대에는 관이라 하지 않고 제궁이라 그랬습니다. 제궁. 이것을 외제궁, 내제궁, 외제궁, 내제궁, 관, 널, 곽, 덧널. 덧널이지. 그럼 신라시대 기본 강의에 보면 신라시대에 무덤 양식 중에 돌무지 덧널 무덤이 있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널이 있습니다. 널. 여기는 시신이 여기는 안장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 부장품, 흔히 껴묻거리라고 하는데 부장품 상자가 또 있고 이것을 전체를 아울러 둘러싸는 이렇게 덧널이 또 있더라 이 말이죠. 덧널. 그리고 이 덧널에 여기다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쌌습니다. 돌. 그리고 다시 또 여기 봉토, 흙 이렇게 쌓는 것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 이것은 덧널이 있고 여기에 돌무지를 쌓아놓은 것. 그래서 적석 목각분이 적석 목각분 적석 돌무지 목각 덧널 분무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풀이를 보겠습니다. 정리한 거.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모두 얼음을 사용하고 사람을 죽여 순장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백수십 명이다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지만 관은 있고 곽은 없더라. 구부여소 수한부조면 구부여속에 수한부조면 수한부조하여 오곡불숙이면 첩귀구호 왕하고 하고 혹은 당력하고 왕하여 혹은 당력하고 혹은 당살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구부여속에 옛날 부여의 속 풍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날 부여의 민간에서는 수한부조하여서 수는 물이 지나치게 많은 거, 한은 물이 지나치게 부족한 거, 홍수나 장마, 가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나치게 많거나 지나치게 부족한 이것이 고르지 못하여서 이 말이죠. 고르지 못하여서
오곡이 불쑥이면 오곡이 익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물이 너무 많아도 오곡이 농사가 제대로 안 되고 너무 적어도 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첫 문득 귀 못을 돌린다. 허물을 누구에게? 왕에게 돌려서 이 말이죠. 혹은 당력이야. 혹은 마땅히 바꿔야 된다. 왕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혹은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됐죠? 혹은 마땅히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혹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 이것도 안 읽었군요. 한번 읽겠습니다. 구부여석에 수한 부조하여 오곡 불쑥이면 첩 귀구어 왕하고 혹은 왕하여 혹은 당력이요 혹은 당살이라. 구 옛날 부여의 민간에서는 수한 홍수와 가뭄이 고르지 못하여 오곡이 익지 못하면 문득 허물을 왕에게 돌려서 혹은 마땅히 바꿔야 된다 혹은 마땅히 죽여야 된다 라고 하더라. 정리합니다. 옛 부여의 풍속에 수완이 고르지 못하여 오곡이 익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꿔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또는 왕을 당연히 죽여야 한다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여도 마치고, 부여는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착착착 가다 보면 한자 역사에 대한 확고한 그런 지식, 그 다음에 한자 실력도 착착착 쌓여갈 겁니다. 희망이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